가끔 우리 톡톡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나 아이에 대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생길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담이 되실 것 같아 연락하기가 망설여져요.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비결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봉천초등학교 특수교사 이중필입니다. 아이의 학교 생활의 성공을 위해 선생님과 아름답게 협력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까요? 특수학급 선생님과 첫 상담 때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모님들도 새로운 선생님을 만날 생각을 하면 살짝 떨리시죠? 교사들도 새로운 부모님과 만나는 자리는 긴장됩니다. 첫 상담이라면 궁금한 사항의 목록을 정리해 보세요. 경황이 없어서 궁금했던 것을 다 묻지 못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면 학교 시간, 급식하는 방법, 그러니까 식당에서 먹는지, 교실에서 먹는지, 대략 수업 시간 운영 형태, 방과후 활동 등 학교 일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학교 이후에 치료는 언제 하고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겠죠.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교사가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를 알려주면 좋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 흥미있어 하는 것, 집중을 잘하는 활동이나 아니면 화장실은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편식이 있는지, 음식 알러지가 있는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신다면 교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감각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시끄러운 소음일 때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향이나 이런 냄새 때문인지, 그리고 아이의 행동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집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통합교육 지원 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것인지도 이야기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학교별로 지원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한두 명의 지원 인력이 여러 학생들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 모든 시간에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지원 인력을 배정하는데 그 부분을 신경 써서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시간에는 지원해 주는 선생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체육 시간에는 사회복무요원 선생님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특수교사가 실무사나 사회복무요원 같은 지원 인력 시간표를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회의기구입니다. 매 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회의 및 개별화 교육계획안을 다 작성해서 마치게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 1학기에는 교사도 새로운 학생들을 관찰하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서 2주 후에 회의를 시작하고 2학기에는 학기가 시작하면 바로 부모님들과 시간을 정해서 실시합니다. 간혹 학교에 따라서 간담회처럼 모든 부모님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민감한 개인정보를 나누게 되는 자리이니만큼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간담회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법이 보장한 부모님의 권리이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하니 심각하겠는데요? 법으로 보장된 회의라고 해서 너무 긴장하거나 비장하게 참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개별화 교육지원팀 회의의 목적은 학생의 학교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부모님들이 긴장하면서 참석하게 되면 사실 교사들도 긴장하게 되거든요.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더라고요. 특히 첫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에서는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면서 아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관적인 학생들도 있지만 전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서 보이는 모습도 각각 차이나는 경우도 많아서 서로 관찰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잘하지 못하지만 학교에서 잘하는 면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정에서도 연습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가정에서보다 자기 물건도 잘 챙기고 옷 정리도 잘하고 급식도 상대적으로 골고루 먹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반대로 가정에서는 잘하는데 학교에서는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를 긴장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정은 아이에게 익숙한 장소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그리고 해야 할 것을 잘 수행할 수 있지만 학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공간에, 넓은 공간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은 통합학급보다는 특수학급에서 집중도 더 잘하고 수업 태도가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속상해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어른들이 징검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IEP 회의 때 어떤 말을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걱정하는 마음이 많아서 아이의 부족한 점, 학교에서 잘 봐주면 좋겠다는 점, 이런 점들을 주로 말씀하다 가십니다. 하지만 교사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잘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수업 시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착석이 잘 안 돼요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는 노래를 좋아해요 이런 정보를 주신다면 선생님들은 노래를 먼저 들으면서 아이에게 자리에 앉는 것을 권하고 수업 시작 전에 같이 노래를 들으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혼자서 글을 읽을 수 없어서 아침 독서 시간을 지루하게 느끼는 학생이 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아침 독서 시간에 꼭 싫어하는 책 읽기를 하기보다는 그림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독서 활동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책의 주인공을 그려본다거나 책 표지를 보고 비슷하게 그려본다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죠. 특정한 사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책을 선택할 때 그 아이가 좋아하는 사물이 들어있는 책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지하철을 소재로 한 그림책부터 시작하고, 동물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그러면 자연관찰책부터 시작하고, 그러면서 책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부모님이 선생님들께 알려주신다면 선생님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수업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수업 태도를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체험학습 보낼 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집에서 뭘 챙기고 선생님께 뭘 부탁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기대하면서 좋아합니다. 제가 만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낯선 공간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학생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체험학습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대부분 설레는 마음으로 체험학습을 기다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학교 밖을 나가는 것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살짝 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불안을 줄여주고 체험학습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긴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예측하지 못할 때 많이 불안해하죠. 그렇다면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지원을 해주면 되겠죠. 미리 어디를 가는지, 언제 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아이와 함께 나눠주세요. 시간이 필요한 아이도 있으니 체험학습이 계획되어 있다면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아이에게 안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력을 이용해서 체험학습 가는 날짜에 표시를 해놓거나 한글을 아는 아이라면 3월 30일은 버스를 타고 체험학습을 갑니다. 이렇게 써놓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한글 잘 모르는 아이라면 그림이나 사진을 이용해서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체험학습 갈 장소를 동영상으로 미리 보는 것도 아이의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 같은 곳에 다양한 장소에 대한 소개하는 동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학습과 관련된 사항도 학기 초에 열리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에서 이야기 나누면 좋습니다. 혼자서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지원 인력이 필요한지, 야외 화장실은 잘 사용하는지, 혼자서 멀리 가거나 이탈하는 행동은 없는지 미리 정보를 나누면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을 미리 준비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대부분 체험학습을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가 불안보다는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체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카톡도 괜찮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 선생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각자 편한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학급 밴드를 운영하면서 밴드로 소통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알림장이나 이메일로 소통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께 아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출결 사항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출결은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특수학급 선생님과 통합학급 선생님 두 분 모두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상의 출결은 통합학급 선생님이 담당하지만 특수학급 선생님도 출결 사항을 알아야 지원 인력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끼리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학부모님께서 직접 연락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이 수준에 맞게 이런 걸 가르쳐 달라고 먼저 요구해도 될까요?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접 학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기분 좋은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의 학업 수준과 관련해서는 개별화 교육 지원팀 회의 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치료실에서는 이런 거를 배우고 있다. 집에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보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치시는데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보다는 아이가 도달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우리 집 아이가 자기의 이름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던가, 아이가 생활에서 간단한 숫자는 읽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아이가 알파벳 정도는 익혀서 영어 시간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같이 아이의 목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아이의 교육 목표를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어떤 부모님과 협력하기가 좋으셨나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믿고 신뢰해 주시는 부모님을 만났을 때 힘도 나고 제일 협력하기 좋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이시지만 특수교사들은 다양한 아이들을 오랜 기간 동안 만나면서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이런 행동들이 다음에 크면서 어떤 형태로 발전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 전에 만났던 아이들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실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겠죠.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장애로 인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또래들이 겪는 보편적인 것과 관련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넘어지거나 다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1, 2학년일수록 또 남자아이들일수록 넘어지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은 거의 없죠. 물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다치지 않고 크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이의 독립을 위해서 손을 넣고 걸어가는 연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다른 사람이랑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실 부모님들은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그럴 때 아이한테 속상한 것을 막 표현하기보다는 엄마도 어릴 때 체육하다가 다친 적이 있어 이렇게 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다음에 어른과 손을 놓고 혼자 갈 때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 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기보다는 선생님께 물어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 듣고 나서 보면 큰일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마음속에 담아두면 점점 걱정하는 마음들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또 더 불안해지고 아이에게 불안한 눈빛을 보낼 수 있거든요.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아이들은 어른들의 불안한 눈빛을 아주 잘 탐지하고 본인의 감정에 그것을 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 간에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답을 딱 정해놓고 만나기보다는 서로의 생각을 잘 들어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도 좋겠다 이렇게 찾아간다는 마음으로 만난다면 좋은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느긋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하군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의 힘을 믿는 부모님을 만나면 정말 교사도 힘이 납니다. 다른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인정해 주시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사랑을 듬뿍 주는 부모님을 만나면 교사로서 참 든든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를 가지면서 아이가 자기 속도에 맞게 한 걸음씩 내딛는다고 생각하시고 틈틈이 아이를 기특하게 생각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아이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함께 막 속상해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면서
아, 이게 또 아이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겠구나. 이렇게 여유를 갖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면 교사도 조급해하지 않고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아이의 성장을 지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와 차분하게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 선생님도 우리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각자 서로 의견을 나눈다면 교사와 부모는 아이를 위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